쉽게 비유를 하면 기능사는 브론즈, 산업기사는 실버, 기사는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로 마스터나 챌린저급 기능장과 기술사가 있긴 하지만 천상계 이야기라 패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기계설계 작업형 시험 소개와 자신에게 맞는 강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실기가 있는 기계설계 국가시험 크게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3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사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시험이고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2년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혹은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응시 가능합니다. 기사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4년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혹은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응시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 2년제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경력은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기능사는 브론즈, 산업기사는 실버, 기사는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로 마스터나 챌린저급 기능장과 기술사가 있긴 하지만 천상계 이야기라 패스. 시험 일정은 기능사는 1년에 4번, 산업기사 기사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필기와 실기 2가지로 나뉘는데 필기를 합격해야지 실기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의 유효기간은 2년, 실기시험을 한번 떨어져도 2년 안에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2년 안에 취득을 못하면 필기시험을 다시 보셔야 필기시험은 객관식 40태기력이며 합격 조건은 기능사는 평균 60점입니다. 개수로는 31석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에요. 산업기사 기사 필기는 꽈락이 있습니다. 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 돼야 합격입니다. 5과목이라고 예를 들면 과목당 8개 이상 맞춰야 하면 총점을 240점을 넘겨야 합니다. 다른 과목이 만점이라도 한 과목 8개 이하라면 10획이라 보시면 돼요. 실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전원기계 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만 있으면 일반 기계에서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뉩니다.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으로 2점수 합쳐서 6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이에요. 별도의 가락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필답형은 12점, 작업형은 48점 이렇게 받아도 합격이란 거죠. 작업형 시험 시간은 전원기와 일반 기계기사는 5시간, 산업기사는 5시간 반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실기 문제와 작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요구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전원기는 3D 답안 도면에 부품의 질량을 구입해서 기입을 해야 하고 산업기사는 설계 변경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 설계 변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작업형 난이도로만 보면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제일 어렵다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실기시험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이 적힌 문제지를 지급해줍니다.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은 꼭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A4 용지에 1대1로 출력된 문제도면을 줍니다. 이 문제도면을 차로 1대1로 측정하여 부품도 2D 하나와 렌더링 등각두상도 3D 하나를 완성해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시험이 끝납니다. 출력 방법은 시험장 환경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토캐드나 인펜드에 출력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PDF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DF로 출력을 많이 하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드나 인펜드 파일을 출력을 하시려면 감독관 자리에서 캐드 파일을 여시는 CTV 성가중치를 설정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인펜드 같은 경우 모델링한 부품 파일과 도면 IDW 파일도 다 있어야 해요. 이런 걸 사서 고생.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USB를 하나씩 지급해줍니다. 그럼 USB에 여러분들이 완성한 도면 파일이나 PDF 파일을 넣어서 감독관 자리에서 2D 도면 하나, 3D 도면 하나 총 2부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출력 시간이 시험 시간에 포함되진 않지만 한 분이 다 출력할 때까지 뒷사람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PDF를 요즘 많이 선호합니다. 시험이 끝났으면 여러분도 얼른 제출한 다음에 집에 가서 롤한 문제도면을 한번 살펴보면 조립도면에서 표시된 부품 번호 몇 번 부품을 2D 제도하라, 3D 제도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 배치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2D, 3D 동일하게 배치를 하는데 3D는 5개를 배치했는데 2D는 4개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시험지 요구사항을 잘 보시고 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작업 방식은 보통 3D 모델링을 먼저 한 다음 3D 모델링 파일을 A2 구기 용지에 1대1로 2D 배치 후 치수 및 치수 공차, 기어 맞춤 공차, 기하 공차, 표면 거칠기, 주소 등을 기입하여 부품도 2D를 완성합니다. 렌더링 등각 두상도는 3D 모델링한 부품을 형상이 잘 보이도록 2개의 등각뷰를 배치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도면에서 차로 1대1로 측정 치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KS 규격이 들어가는 곳은 KS 규격 지수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은 베어링 KS 규격 지수를, 오일실이 들어가는 곳은 오일실 부착관계 지수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료 측정하는 지수는 사람마다 1m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KS 규격 지수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시험 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지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 많은 KS 규격 지수를 외워야 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장 컴퓨터에 PDF로 된 KS 규격집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PDF 규격집에서 KS 규격을 적용시키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NC튜브에 KS 규격 적용법 강좌가 많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자가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CAD 프로그램입니다. 자가평 시험에 사용되는 CAD 프로그램에 제한은 없지만 보통 오토캐드, 인벤터, 솔리드웍스 3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시험장에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카티아나 다른 CAD 프로그램 응시하실 분들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인 노트북이나 PC를 따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닐 시에는 시험장 PC로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오토캐드와 인벤터 역시 자신이 사용하는 버전이 시험장 버전이란 다른 개인 노트북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은 꼭 포맷을 하고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된 템플릿 파일이나 단축키가 등 적발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오토데스크는 학생용 라이센스를 1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용을 설치해 가시면 정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토데스크 학생용 설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학생용 버전이 없기 때문에 몇백만 하는 라이센스비를 주고 정품 사용하는 일반인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 설계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두상도법, 단면도법, 상세도, 보조두상도, 도면의 크기, 축적, 선의 종류 등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정규 강좌, 기초 강좌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려요. 세 번째는 기계 제도법입니다. 단순히 CAD만 배워서 예제는 따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설계를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링 할 때 케이스 규격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케이스 규격이 들어가는 곳은 점수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건 강의를 할 때 케이스 규격이 적용되는 곳은 상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구멍 가공의 종류라든가 센터 가공, 나사의 틈새 등 기계 제도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면 해독 능력입니다. 3D 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도면 해독 능력이 없으면 고득점을 받기 힘듭니다. 3D 채점 비중보다 2D 도면 채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3D 도면에서는 이제 부품 형태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2D 도면에서는 치수 및 치수 공차, 기어 맞춤 공차, 기하 공차, 표면 거칠기, 주소 등 엄청 많이 기입을 해야 하죠. 그래서 채점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기어 맞춤 공차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왜 기하 공차가 들어가고 이면에는 왜 표면 거칠기가 X가 들어가고 이런 도면 해독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DC 정규 강좌는 도면 해독 기초 강좌들과 예제 도면들마다 도면 해독 기초 강좌가 있으니 전공이 아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교 수강생들은 무료 1:1 동영상 도면 공도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도면이 어디가 틀렸고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피드백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1 도면 검도가 곧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상 능력입니다. 설계 지식과 도면 해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투상을 못하면 부품을 그릴 수가 없죠. 그냥 실격이라는 말입니다. 책이나 유튜브 강좌에서는 3D 조립 도면이나 3D 부품을 보여드리지만 시험장에서는 딱 2D 문제 도면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도면 보고 여러분들은 투상을 해야 해요. 3D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 도면 봐서는 당연히 이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투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투상 능력은 단시간에 느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해요. 투상 능력을 제일 빨리 올리는 방법은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즉 모델링을 할 때 계속 선으로 보셔야 해요. 음영 처리를 하면 보다 선으로만 이루어진 와이어프레임으로 계속 보셔야지 저 선이 어떤 선이고 단면했을 때 왜 저 선이 투영이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자주 보다 외출을 하면 모든 사물들이 선으로 보이는 휴유증이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유형에 따라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만 완성해보시고 시중에 파는 도면집을 사서 3D 양상이 어떻게 생겼나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DC 정규 강좌 예제는 총 17개나 되기 때문에 이것만 완성해보셔도 국가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의 문제는 전부 다 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자가평 문제에 나오는 도면은 각각의 이름이 있고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바이스와 클램프는 이제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용도의 고정 장치이고요. 드릴 지그는 구멍 가공을 하는 동안 부품 또는 장치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이제 보조공구들 치공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절삭공구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변신구동 장치, V벨트 전동 장치, 기어박스 등이 있고요. 두 개의 기어를 맞물려 육체를 송출하는 기어 펌프, 내적 기어 펌프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구동되고 작동되는지 알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신이 설계를 하는데 어떤 부품을 설계를 하는지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DC튜브에 오시면 DC 정규 강좌 예제 17개 모든 구동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고 도면 작업을 하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3D 뷰 링크나 영상 우측 상단에 i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3D 뷰 링크가 있으실 겁니다. 정규 강좌 학생분들은 이북에서 보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3D 뷰에서는 간편하게 회전, 단면, 분해까지 볼 수 있으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학생분들을 위해 엄청 노가다해서 만든 그리고 이번에 신규 예제 요동장치가 추가되면서 이북이 새로운 디자인과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무료 강좌 이북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 새로 변경된 이북은 인벤트 단축키 목록과 케이스 교육집에는 없지만 시험에 필요한 케이스 교육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북에서도 문제 영상, 구동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고 3D 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DC 카페에 오시면 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한 이북 PDF와 시험 준비에 유용한 파일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북 PDF는 이북이랑 내용은 동일하지만 PDF 파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고 책갈피 목록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원하시는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도면 실전 이미지 파일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A4로 출력하여 실제 시험처럼 자로 측정하여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부품 파일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따라하시다가 모델링이 오르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부품 파일을 참조하여 인벤터 모형 트리에서 모델링한 순수와 방법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무료 이북과 이북 PDF는 유튜브 무료 강좌 예제만 있으며 정규 강좌 이북과 이북 PDF는 정규 예제 총 17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강생마다 파일 구성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목록은 해당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업반 실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고 필요한지는 알아봤고, 이제는 나는 어떤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정규 강좌는 부분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옵션 설정 및 단축키 설정부터 인터페이스 기초 강좌, 케이스 규격 적용법, 도면에도 기초 강좌를 포함해 예제 총 17개, 시험지를 받아서 제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보통 3D 모델링을 인벤터로 한 다음 2D 도면 작업을 이제 오토캐드로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2D, 3D를 전부 다 인벤터로도 많이 합니다.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토를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2인원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안에 전부 다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 인강뿐이 없죠. 즉 1+1. 오토캐드 인벤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제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부품 모델링, 3D 답안 도면 작업, 2D 배치까지는 인벤터에서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오토캐드 인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치한 2D 도면을 CAD로 가져가서 CAD에서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 공차를 작업해서 2D 답안 도면을 완성하는 거고요.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2D 배치 후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 공차를 인벤터에서 작업해 2D 답안 도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2D 도면 작업을 오토캐드로 할 거냐 아니면 인벤터로 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도면 템플릿 강좌, 2D 도면 배치 강좌만 다릅니다. 2D 도면 작업을 오토캐드 하실 분들은 오토캐드 도면 템플릿 강좌, 2D 도면 배치 CAD 강좌를 보시면 되고요. 2D 도면 작업을 인벤터로 하실 분들은 인벤터 도면 템플릿 강좌, 2D 도면 배치 인벤터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오토캐드의 장점은 2D 도면 작업은 아무래도 오토캐드가 편하고 작업 속도 역시 인벤터로 하는 것보다 오토캐드가 더 빠릅니다. 오토캐드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특히 더 유리하겠죠. 단점은 오토캐드를 따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더 길다는 거죠. 인벤터로 2D 도면 작업 시 장점은 오토캐드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을 한 개만 사용해도 되니 준비 기간이 좀 더 짧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인벤터는 단축키보다는 이제 아이콘이나 표식 메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에게도 좀 더 유리합니다. 2D 도면의 완성된 오토캐드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수정이 가능해서 퀄리티가 좀 더 높은 편이지만 인벤터로 2D 도면 작업한 것과 비교를 하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국가시험에서는 큰 상관없습니다. 아예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학생분들은 이제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 롤로 다져진 나의 손속도는 페이크급이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오토캐드로 도면 작업. 나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이건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목적에 있습니다. 나는 설계나 설비 관리 쪽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이력서 스펙업이나 공기업 가산점 용도로 자격증을 취득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취업을 해도 도면을 보거나 프로그램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 기간도 짧고 프로그램 하나만 사용하는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나는 설계나 설비 관리 쪽으로 취업을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2D 작업을 인벤터로 할 일은 없고 국내에서 인벤터를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3D 프로그램은 인벤터,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오토캐드는 분야 막론하고 모든 회사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줄 때나 받을 때도 2D 도면은 대부분 오토캐드 도면들입니다. 시험만 생각한다면 상관없지만 기계 설계, 기구 설비, 건축 설비, 시설 관리 쪽으로 취업하실 분들은 3D 프로그램보다 오토캐드를 사용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2D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계는 설비 관리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3D 프로그램 잘하는데 어떻게 2D를 못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기 때 오토캐드로만 2D, 3D 다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시험장에 갔는데 인벤터 버전이 2007 버전. 오토캐드로만 하는 건 솔직히 오토캐드 3D를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 차라리 인벤터로만 하는 게 낫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사용하는 오토캐드 명령어는 2D 명령어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한 10개만 아시면 됩니다.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오토캐드는 이제 모든 캐드 프로그램의 기초입니다. 캐드는 이제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쉽게 비유하면 현대자동차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현대란 브랜드가 오토데스크고 자동차란 용어가 이제 캐드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죠.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캐드 프로그램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캐드 프로그램은 개념 자체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국산 프로그램 캐디안 등 전부 다 똑같은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라인, 서클, 렉탱글, 아크, 폴리곤, 필레, 챔퍼, 무브,
카피, 로테이션, 스케일, 어레이, 미러 등 사용하는 명령어나 용어, 기능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차이점이라고 이제 인터페이스의 구성 차이일 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똑같은 FPS 게임이죠. 조작 방법과 인터페이스는 달라도 게임에서 나오는 총의 이름, M16, M4 이런 건 다 동일하죠. FPS 게임이나 큰 장르가 캐드라 보시면 되고 게임 속에 나오는 총의 종류가 이제 명령어라 보시면 됩니다. FPS 프로게이머가 다른 FPS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금방 적응을 하겠죠. 왜냐면 같은 종류니까요. 캐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캐드 프로그램 하나만 잘 배워놔도 다른 캐드를 배우더라도 금방 배운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개념 자체가 똑같으니까요. 물론 캐드 프로그램 단어 설계자한테 영상 편집, 그림이나 포토샵을 해라 이건 이제 못하겠죠. 왜냐면 전혀 프로그램의 개념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한테 스타크래프트를 해라 이 말과 똑같. 오토캐드에서 배우는 명령어나 용어들, 기능들이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카티아를 배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배우고 인벤터를 배우면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이해가 가고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DC 카톡방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사에 갔는데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해서 캐드 강좌를 다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DC튜브의 실무 경력 20년 이상 실무자분들 댓글만 봐도 실무에서는 거의 다 캐드 도면을 사용합니다. 인벤터에서 2D 도면을 캐드 파일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외주업체 도면을 이제 보낼 수는 있지만 외주업체에서 도면을 수정해서 보내주면 그 도면을 인벤터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벤터에서 2D 도면 작업은 3D 부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품 치수를 변경하려면 캐드처럼 2D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과 부품을 수정을 해야 2D 도면이 수정이 됩니다. 2D 작업 방식이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실무는 출력이 제일 중요한데 회사 컴퓨터에 이제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어도 선 가동치 CTV 설정을 모르면 캐드 도면을 출력해도 도면이 개판. DC 오토캐드 강좌는 단순히 세모 네모를 그리는 그런 캐드 기초 강좌가 아니고요. 실무 도면을 예시로 이 명령어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 인벤터나 3D 맥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예시를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토캐드 강좌이지만 다른 캐드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인벤터나 다른 캐드 프로그램 배우도 그만큼 적응이 빠른 거죠. DC튜브에 보시면 캐드 무료 강좌들이 있으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DC 강사만의 오토캐드 단축키 설정과 실무 꿀팁들을 배워가시면 작업시간이 2배는 빨라지실 거예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완성을 하고 다른 사람은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1시간 만에 완성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연봉도 더 높겠죠. 실무 설계 속도는 곧 여러분의 연봉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 시험용으로 생각하고 배우지 마시고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실무 위주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나는 설계나 도면을 다룬 회사에 취업을 할 거다. 그리고 작업병 준비기간이 30일 이상 넉넉한 편이다. 나는 손이 빠른 편이다. 그러신 분들은 캐드와 인벤트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설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업을 할 거다. 작업병 준비기간이 30일 이내로 짧다. 나는 손이 느린 편이다. 나는 아예 노베이스다. 그러신 분들은 인벤트를 한 방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정규 강좌 수강 기간은 45일과 90일 선택하실 수 있으며 45일 강좌는 수강 연장과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90일 강좌는 수강 종료 후 한 달 이내 30일 무료 수강 연장이 가능하고요. 재수강 시에는 30% 할인도 가능합니다. 패키지 강좌는 오토캐드 2D, 3D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 기초가 필요하신 실무자 분들이나 전산연료 건축제도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는 강좌이고요. 오토캐드 2D와 전산연료 기계제도 패키지 강좌는 캐드와 인벤터로 시험 준비를 할 건데 오토캐드 기초가 없으신 분들, 즉 노베이스신 분들은 해당 패키지를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 3기나 일반 기계 기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부 시절 때 보통 캐드를 배우기 때문에 캐드 기초만 있으신 분들은 전원기 강좌만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캐드 강좌에서 별표가 표시된 강좌들만 모셔도 시험 준비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실무 위주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패키지 강좌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오토캐드 2D, 3D 정산용 기계제도 패키지는 오토캐드 3D 강좌가 추가가 됩니다. DC 오토캐드 3D 강좌는 자체 개발한 3D 맥스처럼 4개의 뷰포트를 사용합니다. 인벤트처럼 하나의 뷰를 사용해서 뷰를 내전하면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4개의 뷰로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두성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3D까지 배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 공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셈블리 포트폴리오 강좌는 엔진 설계와 어셈블리, 렌더링, 구동 등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들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강좌입니다. 이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하시면 돼요. 보통 실무자 분들이 회사 제품을 렌더링하고 싶거나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많이 수강들 하십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와 정규 강좌의 차이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료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터를 작업하는 동력 전달 장치 강좌 하나와 인벤터를 한 방에 작업하는 유동 장치 강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규 강좌는 예제가 총 17개, 무료 강좌는 2개입니다. 그리고 무료 강좌는 기초 강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C튜브 무료 강좌 작업편 진행 방식을 보시고 오토캐드와 인벤터로 시험을 준비할지 아니면 인벤터로만 준비할지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유튜브 무료 강좌로 부족하시거나 한 방에 안전하게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규 강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도면을 봐도 투성이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 도면에 두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3D 프로그램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다가 처음 3D를 하려니 이 선이 저 선 같고 이 면이 저 면 같고 투성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나마 남학생들은 3D 게임도 하고 하니 3D 방향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3D 부품을 보면 이 면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것도 헷갈려. 도면 혜택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업형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면 완성입니다. 한 개라도 완벽하게 완성을 해보셔야지 어느 정도 시험의 흐름이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일 어리석게 작업형 공부하는 방법이 강의를 한 번만 보고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작업형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강의를 본 다음 답안 도면을 보면서 똑같이 완성을 해보세요. 선생님, 똑같이 따라하면 동영상 도면 검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 건데 보고 똑같이 따라해도 1대1 무료 동영상 검도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100%예요. 도면 검도 게시판에 보시면 수천 개의 도면 검도를 했지만 처음에는 똑같이 보고 따라해도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면 9명 정도는 똑같이 보고 따라해도 틀려요. 첫 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도면을 한 3개 정도 답안 도면을 보고 완성해보시면 그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여기에는 거추기가 X가 들어가겠구나. 아, 여기에는 기어 맞춘 공차가 들어가겠구나. 아, 여기에는 기아 공차가 들어가겠구나. 눈에 슬슬 보이실 겁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시험 도면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답안 도면을 보고 빨리 도면을 완성해보는 것이 제일 빠른 공부 방법입니다. 정규 강좌 예제 5분 정도까지 완성해보시면 이제 답안 도면을 안 보고 강의만 보고 해도 도면을 쉽게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제 10분 정도까지 완성을 해보시면 이제 눈 감고도 거칠기나 기하공차를 넣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문제도면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구나 머릿속에 구상이 잘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학생들 도면 검도를 해보면 예제 10번이 넘어가면 더 이상 검도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10개 이상 도면을 완성하고 시험을 봐서 떨어진 학생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전부 다 고득점을 한 방에 합격들 하세요. 정규강좌 예제를 다 완성해보고 시험장 간 학생은 수강생 수만 명 중에 한 50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저희 정규강좌 예제가 많은 거예요. 정규강좌 예제를 만들 때 유형별로 시험에 나오는 모든 규격을 다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강좌 예제만 완성을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시험장 가기 전에 많이 완성하면 한 10개, 작게 완성하면 3개 정도 완성을 해보고 갑니다. 3개는 진짜 동영 로또만 바라고 동영만 연습해보고 가는 거죠. 동영 한두 개만 완성해보고 시험장 물 떠놓고 동영 나오게 해주십시오. 비는 학생분들도 합격 술기 해보시면 합격한 학생분들이 솔직히 도면집 살 필요 없습니다. 강의 예제만 완성해봐도 충분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합격률이 너무 높으면 한 번씩 진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긴 하는데 노동장치나 내적 기업 원본 같은 거 있죠. 노동장치는 일반 기획에서 2017년 1회차 때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지 받자마자 수험생들 반 이상 포기해버리고 최악의 합격률이 나왔었던 전설의 문제입니다. 문제일은 그대로 수험생들의 멘탈과 시험장을 요동치게 만들어 버렸죠. 요동하면 또 김상태님이 그때 당시 시험 보고 온 학생분들 DC 카톡방에서 시험이 무슨 로또냐, 이게 나라냐, 이거 팽이 아냐, 이거 맞아? 등등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 학생분들이 그려준 그림을 참조해 제가 요동장치 모델링 강좌를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그림을 너무 피카소급으로 잘 그려주셔가지고 저도 처음 봤을 땐 팽이인 줄. 그래서 이번에 정규 강좌에 유동장치 예제를 추가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인강들과 차별화된 DC 인강만의 장점인 합격률을 극대화해주는 인밴드 문제도면입니다. 인밴드 문제도면은 자세한 사용 방법은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인밴드는 한방에 강의가 업데이트되면서 문제도면 또한 기존 캐드 버전에서 인밴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인밴드로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캐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인밴드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 제작을 했어요. 변경된 점은 예전 문제도면 캐드 버전은 파일이 문제도면마다 하나씩 있고 도면을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서 불편했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문제도면 인밴드 버전은 파일이 달랑 하나입니다. 선생님 왜 문제도면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모든 예전 문제도면 이 파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문제도면 인벤토리만 보면 인벤토만 실행하기 때문에 CPU와 RAM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CAD와 인벤토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인벤토리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3D 모델링 똑같이 인벤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면을 3D 모델링 할 때 보통 참조를 하죠. 기존에는 오토캐드와 인벤트를 동시에 켜놓고 이렇게 문제도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 조금 이질감이 있고 비율을 맞출 때도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토리만 보면 전혀 이질감 없이 문제도면을 볼 수 있고 비율도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파일로 된 문제도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A4 용지 크기 1TN로 출력된 문제도면을 주는데 그 도면을 자로 측정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측정해서 모델링을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자로 측정한 다음 펜으로 치수를 적어야 하고 다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아서 모델링을 해야 하고 손이 엄청 왔다 갔다 하니 손 동작 낭비도 심하고 예제 하나 완성하는데 실제 시험처럼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파일럿된 문제 도면으로 연습을 하면 인벤드에서 지수를 측정하고 보면서 바로 모델링 하면 되니까 엄청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겠죠. 거의 남들 하나 연습할 때 2개는 더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강좌를 수강하신 학생분들은 실제로 시험장을 자주 측정해서 하는 연습은 시험식 일주일 전쯤 한 2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프로그램도 익숙하지 않고 속도도 느린데 초반부터 그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신다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규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은 실제 시험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된 문제도면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1대1로 A4에 출력하신다면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학교 TC책을 구매하신다면 책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면을 자료식에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저희 정규 강좌에서는 무려 17개나 되기 때문에 DC 강좌만의 장점인 문제도면 파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예제를 연습해 보시면 한방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